자, 얘기를 이어가 볼 거야. 이제 극대와 극소라는 걸 해볼 거예요. 새로운 용어긴 해. 이제 극대, 극소라는 건. 최대, 최소라는 건 뭐 중학교 때부터도 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었지만 극대, 극소라는 거를 새로 배우게 되니까 먼저 정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자, 내가 어떤 구간, 이거를 핑크로 쳤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 어떤 구간에서 fx라는 것이 항상 f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극대라고 하고요. x는 a에서 극대. 그 다음 fx가 f의 a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소다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를 잠깐만 a라고 생각해보자. 질문. a는 최대입니까? 아니지. 뭐 딴 데가 더 높아. 근데 어떤 구간이라고 해서 어떤이라는 건 모든의 반대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a를 기준으로 그냥 이 정도로 조그맣게 내가 구간을 잡아볼게. 여기서는 fa가 나머지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가 성립해야 해. 하지. 그래서 얘를 극대라고 부를 거예요. 반대로 요점 극소, 최소 맞니? 최소는 아니야. 이런 데가 더 낮거나 이런 데가 더 낮아요. 그런데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구간 하나만 잡을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조그맣게 그냥 요 사이에서 한번 보자 라고 해볼게. 저 동네에서는 A가 제일 작은 거 맞니? 맞지? 저러면 A는 무슨 소다? 극소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말이 있었잖아. 최대 최소. 얘는 나중에 이제 아직 대학교 가려면 2년 남았지? 3년인가? 대학교 가서 1학년 딱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다시 한번 최대 최소나 극대 극소 이제 원서로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영어책으로. 대학교 1학년 다 원서로 공부할 건데 그때는 최대 최소가 영어로 뭐냐면 또는 미니멈. 즉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 작다야. 이게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면 야, 전 세계의 반대가 뭐게? 방금 내가 한번 표현을 썼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건 아니어도 우리 동네에선 제일 작다. 우리 동네에선 제일 크다. 우리가 전교 1등은 아니어도 한국 1등은 아니어도 뭐 배제고 1등 할 수도 있고 배제고 꼴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1등 할 수 있나? 1등 못하고. 그럼 극소는 할 수 있겠다. 아니야? 극소도 안 하나? 자, 그래서 동네가 영어로 뭐야? 동네입니다. 로컬. 극대 극소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해. 영어로 생각하면 뜻이 확 올 거야.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작으면 극소, 그 동네에서 제일 크면 극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뭐인 거고? 대. 여기도 대. 얘는 소. 얘는 극소. 클 대자 작은 소자 쓰면 되는 거지. 맞냐? 즉, 이 점 같은 경우는 극대이면서도 최대이기도 하다, 그지? 근데 얘는 극소긴 한데 최소는 아니다. 뭐 그런 점이에요. 됐나? 오케이. 자, 잠깐만. 아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할 때 정의에서 미분 썼니? 안 썼지. 그냥 뭐 하면 뭐 하다. 큰 건 없더니 큰 게 나왔다가 증가의 정의야. 그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어도 된다는 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증가 감소 얘기할 수가 있고 연속에 대한 조건이 없었는데도 가능하다는 건 불연속 함수에서도 증가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뾰족 이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얘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지? 불연속 함수 이거 당연히 불연속이야. 근데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극대와 극소를 정의하면서 미분 또는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냥 fx가 라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은 미분 불가능한 점 내지는 불연속인 점에서도 충분히 극대와 극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슝, 뿅뿅.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여기는 당연히 극 뭐인 게 대놓고 보여. 극대인 게 바로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극대가 될 것 같다. 이런 건 보이지. 근데 여기를 봐봐. 불연속이지. 근데 이 점 극대일까 아닐까? 극대가 맞아. 왜? 동네를 봐봐. 주변 애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얘도 극대가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빵꾸를 뚫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볼게. 얘 극소 맞을 거니까. 맞아요. 얘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 뭐 맞을까? 극소 맞지. 여기는 뭘까? 극대 맞지. 그러면 질문. 이러면 이 점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나? 아니지. 둘 다 아닙니다. 왜? 극소라고 하기엔 왼쪽에가 더 작아. 극대라고 하기엔 여기 있는 새끼가 더 커.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 가 정의가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보자. 결국 우리는 정의 자체는 아까 증가감수도 그렇고 극대극소도 그렇고 미분이나 연속이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룰 주체가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정의 자체는 그렇게 미분이랑 상관없이 정의가 됐지만 미분이 가능하다면 기울기가 무슨 수인 게? F'이 양수인 게 증가고 F'이 음수인 게 감소다라고 한 것처럼 정의 자체는 미분이랑 상관없지만 근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을까를 이제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2번. 이게 1번이었고요. 극값과 미분계수의 관계. 자, 제목을 알 필요는 없다. 굳이. 근데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가 소개할 정리, 뭐뭐면 뭐뭐다라는 명제는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 자, 잘 봐봐.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할게. 미분 가능하다야. 근데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 극대랑 극소를 통칭하는 겁니다. 뭐 극대일지 극소일지 모르지 않든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기울기는 0이다. 이 명제 어때 보여? 참인 게 느껴지나? 매끈매끈하게 그려야 돼. 근데 극대든 극소든 아무튼 극값을 가졌어. 그럼 거기서의 기울기는 얼마다? 0이다. 이 명제는 참인 게 당연히 느껴질 겁니다. 맞냐? 자, 그러면 질문. 이제 명제가 참임을 공부했으면 뭐가 궁금해야 돼? 여기 궁금해야 돼. 역은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대전제는 놓고 뭐가 뭐면 F'A가 뭐면 0이면 X equal A에서 극값을 가질 것이다. 이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 or y give me 발레 x의 세제곱 아까 봤었던 거 있지? 여기서 기울기 0은 맞지? 하지만 이거 극값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고 싶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방금 같은 점이 있을 수 있잖아. 방금 같은 점 쉬었다 가는 점이라고 할게. 쉬었다 가는 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과연 기울기가 0인 곳이 쉬었다 가는 곳인지 아니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좌우 함수 찾기 무슨 말이지? not bad 한 것 같은데?
자극한과 우극한의 차? 그게 무슨 말이죠? 뭐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좀 주어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어. 정리만 안 될 뿐 느낌은 온 것 같은데 봐봐.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기울기가 0인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반드시 극값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연 거기가 쉬었다 가는 건지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궁금하다. 판정을 하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 페이지에 넘어오시면 또 들으면 아 맞네 당연하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봐.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그림 있다고 치자. 여기 극 뭐임? 대. 자, 극대 주변을 볼게. 여기서 기울기는 당연히 뭐야? 0. 근데 그 직전은 기울기가 뭐야? 양수. 직후는? 그러겠다. 기울기 양수라는 건 함수가 증가 감소 중에 뭐 한다는 뜻이었지? 증가. 하다가 잠시 탁 멈춰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감소해주면 극 뭐가 되겠네? 극대가 되겠네. 즉 극대극소로 판정하는 방법은 F'A가 F'X의 부호가 무슨 수에서 무슨 수로 바뀌어가면 양수에서 순간 0을 탁 찍어주고 음수로 바뀌어 나가면 이 지점에서 바로 극 뭐다? 대다. 얘 당연히 직관적으로 극소로 나왔다 그죠? 직전의 기울기 무슨 수? 음수. 함수가 감소 증가 중에 뭐 하고 있다? 감소. 순간 기울기 탁 0 찍어주고 이제 뭐 해? 증가. 즉 기울기가 양수. 부호가 음에서 0 탁 찍어주고 플러스로 바뀐다면 그 바뀐 지점에서 극 뭐일 것이다? 소일 것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 기울기, 미분을 통해서 양수야. 증가하면 돼. 0 찍었어. 잠시 쉬면 돼. 그 다음에 여전히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 이건 극값이 아니었군. 판단하면 되고. 그러다가 기울기가 0 탁 찍었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 아, 극 뭐 찍었네. 극대 찍었네. 감소하다가 또 기울기 0이 됐어. 그래도 그 다음에 아니었지롱. 이럴 수도 있고. 기울기 0 또 찍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네? 증가하네. 그러면 극소가 생겼네. 이런 식으로 미분해주면 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던 짓은 다 뭐냐? 이제부터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함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73페이지까지 넘어옵니다. 오늘 단원 쭉쭉 나간다고 했지.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 전에 방금까지 배웠던 거 다 한번 정리해 볼게. 당연히 지금부터는 증가의 정의나 극대극소의 정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할 거야. 원래 정의는 큰 거 넣어야 크다. 또는 극대 정의도 동네에서 값이 제일 크면 크다 였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로 와서는 뭐라고 할 수 있었냐면 리마인드. 오늘 했던 거에 리마인드. 자, 만약에 F'X가 0보다 크대. 아,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새끼는 증가감수 중에 뭐하고 있었겠군? 증가하고 있었겠군. 그 다음, 만약에 미분을 했더니 기울기가 음수야. 아, 뭐하고 있으면 되겠군? 감소하고 있었으면 되겠군. 그 다음, F'의 부호가 처음엔 양수여서 증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0을 탁 찍더니 마이너스가 됐네? 그럼 이거 극 뭐겠구만? 극 되겠구만. 음수였다가 탁 0 찍고 플러스로 바뀌네. 극 뭐겠구만? 소겠구만. 이런 도구들도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려보고 싶은 3차 함수 fx의 식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입니다. 즉, 그래프를 그리려면 걔를 미분한 세 글자 무슨 함수가 필요한 거야? 도함수가 필요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도함수를 왜 구하냐?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 미분하면 일단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되겠지. 그냥 편의상 a가 0보다 크다라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만 공부를 하고 음수인 건 니네가 뒤집으면 될 테니까 이것만 공부해보게. 그 말은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고 이걸 봐봐. 결국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 바뀌는 게 언제냐처럼 도함수의 무엇이 중요해? 그렇지.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요. 그것만으로 그래프가 다 해석이 된다. 오케이? 그 말은 요 2차 함수가 양수니, 영이니, 음이니가 중요하단 말이야. 생각해보자.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몇 종류이니? 3개. 떠있거나 접하거나 2번 만나거나. 그거에 따라 항상 한 번 0. 영인 공간이 많음. 음수인 공간도 있음. 으로 얘기가 바뀌지.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몇 종류가 있는 거야?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잉. 여기가 x축이야. 미분을 한 f의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붕 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축과 몇 번? 2번 만날 수도 있겠지. 얘부터 그려볼게. 아니, 얘부터 할까? 얘는 항상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양수. 그럼 항상 뭐 하면 돼? 증가하면 되지.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봐봐. F'이라는 건 아까 말한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러면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둘 다 F' 값이 무슨 수긴 해? 양수긴 해. 근데 그 값은 어느 쪽이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 말은 기울기는 이쪽이 더 뭐하다? 크고 여기가 그나마 작다야. 물론 무슨 수긴 하지만. 양수긴 하지만.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당연히 값이 제일 작은 게 어디요? 대칭축일 거 아니야. 이 점이 기울기가 그나마 제일 뭐한 점이야? 작아. 물론 무슨 수긴 하지만. 양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살짝 느슨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점이 기울기가 그나마 느슨한 점. 이제 이해돼?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얘는 이때만 기울기가 뭐 찍어주면 되고 0 찍어주면 되고 여기가 기울기가 제일 작은 점이네. 나머지는 다 양수고. 그래서 가파르게 오다가 쉬었다가 가면 됩니다.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여기서 확실히 기울기에 뭐 찍어줘? 0을 찍어주는데 얘는 느슨하지만 여전히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 그 차이예요. 마지막 얘. 당연히 요게 제일 자주 나오는 3차 함수인데 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 도함수의 부호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근데 가운데는 마이너스. 그럼 미리 예측하자. 뭐 하다가 뭐 하면 되고 증감증하면 되고 증가해서 감소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증가하다 감소하기 그려봐요. 대. 얘는 극소가 되겠지. 그리고 이 가운데가 여전히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뭐한 친구야? 낮은 친구지. 즉 기울기가 제일 음으로 가팔라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 점에서 드르륵 땡긴 이유가 딱 여기서 뭐를 가져야 돼? 대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소 찍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쓱쓱쓱 그려지는 게 3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점이다. 자, 그리고 이 점이 아까 말했다시피 음수인 새끼들 중에서도 기울기가 제일 뭐한 친구? 작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무슨 대칭성? 선대칭성이 있었지. 축에 대한 선대칭성. 그러고나 3차를 그려봤더니 얘네 좀 그림이 어때 보여? 내가 여기다가 앞점을 받고 그림을 180도 돌려봐. 똑같지? 즉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점대칭성이에요. like 유리함수처럼. 그럼 유리함수도 무슨 선이라 그러냐 이거? 점근선의 교점을 따져야 뭐 문제를 풀듯이 3차 함수도 이 대칭점이 어딘지가 꽤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 여기 어디야? 여기서 몰라. 2차 함수에서의 축을 찾으면 되겠구만. 얘 축 얼마임? 마이너스 3a분의 b겠지. 맞나? 그래서 이게 바로 3차 함수의
3차 함수의 대칭점의 x좌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점들이 3차 함수를 관찰할 때 꽤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은 해주시고, 그 다음 대칭점이긴 한데 변곡점이라고도 앞으로 많이 부를게요. 자, 이건 약간 excuse, 양해를 구할 건데 미적분 1에는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원래 나오지는 않아요. 원래 언제 나오냐면 미적분 2에 나와. 근데 하도 자주 쓰는 용어여서 그냥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칭해도 그 배꼽 가운데 부분에 있는 대칭점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변곡점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볼까? 그냥 이 점을 그냥 우리끼리 변곡점이라고 약속하기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깊은 변곡점이 뭐냐는 미적2 하시면 돼요. 나중에 3학년 때 미적2 선택할 거예요? 해야겠죠? 당신도 이과 갈 거면 해야겠죠? 그렇지. 그러면 야 너네 생각해봐라. 너네는 이번 여름방학에 그럼 뭐 공부해야 되냐? 미적분 1 심화 공부해야 되지. 확률과 통계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봐야 되니까. 그리고 미적분 2 선행을 할 거면 미리 해놔야겠지. 다음 방학도 3과목. 적어도 2과목은 해야 돼. 확통이랑 미적분 1이랑. 이렇게 수학은 그런 거지. 야, 라떼는 다 했어. 기하도, 미적도, 확통도 다 수능 범위였어 나는. 자, 연습해 볼 거야. 자, 그려봅시다. 자, 오른쪽에 좌표 평면을 내가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내 계산 과정까지 같이 따라서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먼저 식을 쓰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야 되겠지. 너네 y'부터 따라오면 되겠다. y의 프라임은 불러봐. 뭐요? 이 되겠지.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결국 얘가 부호가 언제 바뀌니? 이런 게 궁금해야 돼. 그래야 증가감소를 그릴 테니까. 맞냐? 자네라 놓쳤죠? 우리 벌써 74페이지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니? 3괄호 x-1의 제곱. 그 말은 이거 도함수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케이스네? 2번 케이스네. 그 말은 언제 때만 기울기가 1이면 돼? 0이면 돼. 1일 때만 0이고 그 다음은 쭉 커지면 돼. 쉬었다가는 3차 함수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일단 1컴마가 어딘지 빨리 찍어야지. 1컴마 어디고? 1,4. 중요한 점이니까 1,4 빨리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초딩 돌아간 마음으로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뭐도 같이 찾으면 좋다. y절편 같은 거 참면 좋잖아요. 그지? y절편 어딘데? 0,3. 자, 그래서 1,4가 무슨 점이 돼야 된다고? 대칭점이 되게끔 이쁘게 잘 그려봐야 돼. 자, 쓱 올라오고 기울기 0 찍고 다시 쓱 올라가면서 점대칭처럼 잘 그려보세요. 뻗어나가는 정도가 둘이 비슷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여기서 이렇게 슉 온 거랑 뻗어나가는 정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쓱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의 미분하자. y''은 민준 어떻게 돼요? 자, 얘가 과연 인수분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항상 0보다 큰지 부호가 궁금하단 말이야. 인수분해 되나 이거? 3괄호 x-1괄호로 으로 되겠네.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1과 3 바깥에서 무슨 수야? 양수. 즉 함수는 뭐하게 그리면 돼? 증가. 1과 3 사이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그 말은 함수는 감소하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자. 일단 1컴마가 어딘지 잘 잡아야겠다. 1컴마 어디고? 오케이, 1,9래. 1,9 정도 잡자. 먼저 잘 점 잡아주고. 그 다음 또 뭐 컴마도 필요한 거야? 3컴마도 중요한 거지. 3컴마 얼마인지 개념 암산?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럼 대충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나 뭐 하다가 여기서 극 뭐 찍고 대 찍고 이제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다시 증가. 근데 그래프 이쁘게 그리면 어디도 좀 그려보라. y절편을 잡아보자. y절편이 어디요? 5. 3콤마일 때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이런 거 좀 신경 써야겠다. 자, 그러면 가볼게. 수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래. 아까 3차함수에서 꽤나 중요한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 배꼽, 대칭점 이라고 해도 괜찮고 변곡점 해도 괜찮다고. 변곡점이 어디라고 했었냐면 당연히 정 가운데야. 정가는 한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x값이 얼마일 때겠어? 2. 왜 어떻게 알았어? 아까 해놨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뭘 해놔서 알았어? 요거의 축을 봐도 괜찮고 당연히 1과 3의 가운데 봐도 괜찮지. 즉 이처럼 극값이 있을 때는 이 배꼽,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의 정확히 무슨 점이 될까?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한번 잡아놓자. 여기 정도의 별표 하나 쳐놓고 2콤마일 때가 변곡점이구만. 그럼 질문 2콤마 얼마게? 그치, 7도 바로 나와야 되겠지. 왜? 극대극소의 y값이 5랑 9였으니까 여기가 2,7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3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일단 미분하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좋아. 인수분해하자. 된다고? 자, 3괄호 x 마이너스 뭐의 제곱하면 1의 제곱 해주면 얼마가 남아불어? 6이 남아. 즉 얘는 도함수가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 항상 붕 떠있다. 그 말은 계속 그냥 뭐 하면 돼? 증가하면 돼. 그럼에도 그나마 느슨해지는 곳 무슨 점이 있었음? 변곡점. 그게 뭐 컴마란 뜻이야? 1컴마란 뜻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1컴마를 잡아주고 점대칭으로 그리자. 1컴마 얼만겨? 1컴마 8. 여상역 덧셈을 하나도 못하는데 오늘? 그 다음에 y절편 어디고? 1. 자, 그러면 밋밋하게 그리면 되는데 1번처럼 확실하게 쉬면 돼, 안 돼? 안 돼요. 심지어 기울기 얼마로 빠져나가야 되나 거기를? 6이지 6. 실제 그 1콤마일 때 기울기가 6이라는 것도 알잖아. 물론 기울기가 얼마냐를 우리가 그래프로 정확히 나타낼 수 없지만 느낌상 완벽하게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다가 조금 느슨해질랑 해도 다시 쭉. 오케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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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빠져나가 주셔야 된다. 이때 1,8이 바로 무슨 점? 변곡점이 될 거다 합니다. 대슈.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다 아는 걸 한 번만 더 정리하는 것뿐이야. 새로운 얘기 아니야. 자, 3차 함수가 그래프의 경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3가지가 있었습니다. 도함수가 붕 떴다 접했다 2번 만난다에 따라서 얘는 뭐야? 밋밋하다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밋밋한 3차 함수라고 제가 좀 표현합니다. 얘는 쉬었다 가는 3차 함수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꿀렁꿀렁하는 3차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극값은 어느 케이스만 있어? 세 번째. 얘만 극값이 있어요. 얘네 둘은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질문. 기울기가 0인 점도 둘 다 없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인 점은 있다.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뭐 하지 않아서 극값이 아니다?
바뀌지 않아서, 오케이? 이 표현 많이 쓸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값은 없다. 이렇게 이 워딩 계속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어떤 함수를 3차 함수를 받았을 때 얘가 그 값이 있니 없니? 라는 걸 빠르게 판단하라 그러면 도함수가 이러한지 저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즉 F'의 판별식이 이 둘은 뭐한 새끼들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 그러면 그 값이 어떠할 것이다? 없다. F'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떠면? 크면 뭐가 있다? 그 값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딴 거 앞으로 안 물어볼 건데 센 같은 기본 유형서에서는 반드시 물어볼 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고1 때 했던 근해분리입니다. 상혁이는 어제 내가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근해분리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근해분리 뭔지 알아요? 나 또 어제 근해분리 수업했는데 또 열심히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돼. 수연아 근해분리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민준이 알아? 근해분리란 단어만 듣고 딱 떠오르는 게 있어? 아, 그치. 맞다. 넌 열변을 들었지. 알아요? 모르냐? 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안 거치신 분께 경고하는데 이 근해분리라는 걸 이게 언제 나오냐면 공수원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거거든? 2차 함수 때 너 그거 못 돼가지고 그 성적이 나온 거야. 이게 과언이 아닌 게요. 진짜로 고등수학에서 학생들이 수포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여기야. 여기서 암기하라고 배워가지고 씨발 수학 존나 암기네 라고 배웠었던 친구는 수학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로 외우라고 하지 않아. 오케이? 자, 생각하라고 가르칠 거니까 특히 뭐 어제 나랑 둘은 한 번 더 잠깐 들어주고요. 어이 꼬맹스 이거 잘 들어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를 이해한 친구랑 외운 친구랑 수준 차이가 확 난다. 자, 일단 근해분리란 뭐냐면 상황이 뭐냐면 보통 2차 방정식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해 범위 조건이 주어질 때 이런 거야. 민찬아 2차 방정식에 근이 2개여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근데 두 근이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1보다 크래. 그럼 판별식만 따져도 돼?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범위 조건이 주어질 때 해야 될 일이 근해분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래. 일단 배경 지식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있으면 빨리 하고 없으면 천천히 할게. 수연아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1보다 커야 된대. 2차 함수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야. 뭐 따져야 돼? 판별식만 따져도 돼? 축이 1보다 큰지. 오케이. 또 이 두 개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떨까? 1보다는 두 근이 3보다 작다. 즉 그래프로 그려보면 민창쿤 이런 시츄에이션이야. 맞죠? 뭐 따져야 돼요? F1도 양수고 F3도 양수. 자, 그러면 두 근이 하나는 1, 3 사이, 하나는 3보다 크다. 즉 그래프로 그려보면 근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좋겠대. 뭐 따져야 돼? 3이야. 민찬아 이거면 돼? 상해 이거면 충분해? 과해 보여야 돼요. 얘는요 판별식이 없어도 돼요. 자, 그래도 얼추 대답들을 잘 하시니까 키포인트만 얘기할게. 방금처럼 뭐가 부족하냐 또는 과하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은 청개구리짓을 해보면 돼. 청개구리짓이 뭔지 알아요? 요즘도 쓰는 말이니?
반대를 하는 거. 봐봐. 내가 암기간에 나 혼자 해보는 거, 일단 이건 읽었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야, 이걸로 충분한가? 야, 축이 3보다 크다. 이런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울 때 뭐 하면 되냐면, 청개구리짓. 즉, 이거만 지키고, 일부러 틀리게 답을 그려봐. 그나야, 이제 이 두 개만 지키고요. 답이 아닌 그림을 그려봐. 아볼은 지키세요. 청개구리짓 시도해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어디? 안전하게. 그럼 3, 음수는 지킬 수 있나? 이것들은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돼. 민찬아, 발리 그려봐. 네? 이것들은 지켜. 근데 청개구리 일부러 해봐. 에이, 답이 아니지롱. 해줘. 청개구리 짓 해줘. 오케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야 돼. 그러면 이 두 개 말고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가 부족해 보이다는 거야, 그러면? 안 부족한 거예요. 오케이? 이 유형은 함수값만 따지면 됐던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얼추 일단 읽어낼 수 있는 거 다 읽어내놓고, 예를 들어 그럼 연습 하나 해볼게. 너네가 이 유형에서 이것과 이건 읽었어. 근데 이게 아이씨 부족한가 충분한가 과한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이것만 지킨 발리를 그려보면 돼. 자, 그나야 청개구리짓 해봐. 이게 지금 내가 너한테 청개구리짓 하고 하는 순간 니네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막 그래프 막 옮겨 붙이면서 이것저것 많이 그려봤지. 그거를 잘 하는 게 미적분이라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린 끼케야 2차 함수 갖고 하잖아. 곧 하게 될 건 3차 함수가 이 직선이랑 이렇게 접해야 되나? 이렇게 접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뚫고 가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인 상상력, 그걸 추론력이라고 하거든. 추론력이 대단한 게 아니야. 수학적인 상상력을 처음으로 기를 수 있었던 포인트가 근해 분리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던 친구는 대수를 미적일을 잘해요. 근데 한 판축 암기만 했던 친구는 이 미적분이라서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 안 떠오르는데요, 쌤? 그거는 네가 1학년 때 잘못 공부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켜보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못 그리는 거거든. 그나야 이거 둘은 지키고 이것도 지키되 청개구리짓을 해주세요. 머릿속에 이거저거 그려봐. 시간이 걸려도 돼. 그 고민을 하는 순간 네가 지금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굿. 이거지. 넌 생각이 났어? 그치? 안 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수학적인 상상력 차이라고. 이런 걸 혼자 연습 많이 해보면, 그럼 당연히 나중 3차 함수 가서도 이렇게 접하면 되겠구만! 이런 게 생각이 난다고. 오케이. 그래도 근해 분리 얼추 다 할 수 있네. 마지막 하나만 하자. 1을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민찬아, 뭐 해야 될까? 오케이, 바로 써야죠. 반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아닌가? 수연아 또 뭐가 읽힐 게 있어? 자, 민찬아, 이것만 지키고 청개구리짓 해봐. 축이 어때야 되는데? 아니면 민찬아, 이것만 지키고 청개구리짓 해봐. 생각났다. 뭐? 위로 볼록할 때. 내가 아까부터 씨발 위로 볼록을 생각하지 말자고 했잖아. 맞아 있어요? 근데 불가능했네. 응,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납득이 갈 만큼 오래 생각하면 맞겠다 하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 즉 판별식 읽을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습관적 한판축을 내가 극혐하는 거예요. 생각 단어 일단 판별식 또 부르고 부는 거.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이 4개의 유형 정도가 있거든. 오른쪽 74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거기도 내가 정리를 해놨긴 했어요. 근데 알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이게 미적분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왜냐? 봐봐. 결국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몇 차 함수라서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3차 함수의 두 극값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크게 되도록, 이게 결국 뭔 말이야? 2차 함수의 두 근이 1보다 크게 되도록 해라. 잖아, 그지? 그래서 쌤 같은 기본 문제집에서는 근해 분리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근해 분리 복습을 해드린 거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1 때 했던 거라서 그냥 족밥 중에 족밥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런 유형이 하나 있다. 넘겨볼게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기본 개념 중에 기본 개념이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야. 처음 배울 때 이 얘기까지를 섭렵하면 매우 잘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지금부터 할 얘기 다 빼고 방금 그렸던 그래프 하고 자 얘들아 그래프 그려보자 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수능 문제까지 단시간에 성장할 수가 없어서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건데 먼저 리마인드 할 게 있습니다. 근계수. 자, 3차 방정식을 리마인드 하자.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다. 가 있을 때 색은 합 min chance 얼마야?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O. 세근의 곱은? 오케이, 뭐 그런 게 있었지. 잠깐 리마인드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아까 변곡점이라는 걸 했었다잉. 변곡점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게. 셈체 함수 f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의 d다라고 했을 때 변곡점이 어디였냐면 도함수의 뭐야? 축. 그러니까 도함수 축 하면 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외우지 마. 찾아보면 되지 뭐. 외워지겠지. 민분하면 뭔데? 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축, 즉 변곡점의 x좌표, 변 x라고 쓸게. 변의 x는 뭐였지요? 마이너스 3a분의 b였지. 아까 이거 오타다. 뭔 d냐 이거 갑자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맞나? 자, 여기서 하나 발견. 변곡점의 x좌표를 몇 배 하면 세근의 합이랑 똑같다? 3배 하면 세근의 합과 똑같다. 변곡점의 x좌표를 3배 하면 그게 세근의 합이랑 똑같다요. 즉 우리가 앞으로 변곡점의 x좌표 같은 걸 구하고 싶을 때 일일이 미분한 거의 축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세근의 합을 찾고 그거를 3띵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예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한번 문제 풀어보면 돼요. 77페이지 다 오고 있었지. 자,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의 7 이렇게 했을 때 변곡점 x합을 구해보래. 자, 세근의 합이 뭐니까? 앞으로 내가 세근의 합 이렇게 쓸게. 한글로 세근의 합 너무 길어서 시그마 x라고 쓸게요.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수에서. 자, 그래서 시그마 x는 얼마니까? 6. 따라서 변 x는 얼마다? 변곡점 x좌표는 2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함수 fx 블라블라블라블라가 x축하고 만나는 세 점의 x좌표가 1, 4, 5래. 이때 변곡점의 x좌표는 잘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1이랑 4랑 5에서 x축이랑 만난대. 그 말은 fx는 제로다 라고 하는 색은 1, 4, 5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x가 얼마인 상태인 거야? 10. 이니까 변 x는 얼마다? 3분의 10이다. 아까 변곡점이 뭐라고 했어? 점대칭점이라고 했지. 한 요 정도의 3분의 10이 있을 때 여기가 딱 배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방금 내가 무슨 축하고의 교점 세 개를 봤지? x축.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상황이
fx는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된 거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쓸 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즉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라는 3차 함수와 그냥 뭔지 몰라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연립됐다고 치자. 그럼 넘기면 새로운 3차 방정식이 되지. 근데 a 바뀌어? b 바뀌어? 여기 안 바뀌지. c, 즉 x의 개수랑 상수항은 어때? 바뀌지.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나 세근의 곱은 어때? 바뀌지. 근데 누구는 안 바뀌어? a랑 b만 갖고 사용하는 무엇은? 세근의 합은 언제나 뭐다? 일정하다. 뭘로 일정하다? 3배의 변x로. 오케이? 이게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찾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대. 변곡점 어디야? 여기가 딱 변곡점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5라고 치자. 지금 이거 무슨 선 그린 거야? 내가 접선 그린 거야. 접선이라는 건 접했다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게? 여기 2야. 물론 그림은 어긋났지만 왜? 5, 5, 2. 중근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 많이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 봐봐. 너네 벌써 문제 풀었다잉?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제곱 블라블라블라야. 근데 1, f1에서의 접선이 f랑 다시 만났는데 그게 a, fa야. a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정석이라는 건 초짜들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접선을 1,에서 그거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얘를 또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다 보면 나머지가 나올 거야. 로 풀걸 우리는 변곡점 어디네? 아니 세근의 합 얼마네? 세근의 합 6이네. 여기가 중근일 거 아니야? 1이랑 1이네. 여기 얼마네? 4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봐봐요. 자, 잠깐 쌤비 해봐요. 접선 파트를 필 거야. 내가 페이지 말해줄게. 금방. 어디 있었다. 이거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었다. 페이지 48페이지. 20번. 너네 아까 어떻게 구했니? 20번 폈어. 48페이지. 곡선 이거 해놓고 3참수였다, 그지? 그 녀석의 2, 마이너스1에서의 접선이 이 곡수가 다시 만나는 점. 너네 어떻게 했냐? 접선 구했지. 다시 연립했지. 인수분해했지. 근데 이제 우리 알아요. 세근의 합 얼마? 3. 근데 2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2는 무슨 근? 중근. 그럼 2 뿅 해서 3 돼야 돼. 얼마야?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었죠? 이해돼? 요럴 때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돌아오세요. 자, 한번 연습해보자. 바로 78페이지에 있는 example. 방금 한 거야. 숫자만 좀 바뀌었을 뿐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의 7 위에 마이너스 1,4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a, b에서 다시 만난대요. 자, 보자마자 얘는 변곡점이 어디야? 또는 세근의 합이 얼마야? 아, 그럴 줄 알았어. 0. 왜 0이야? 여기 2 있는데 왜 0이야?
뭐 하는 거야? 세근의 합 얼마냐고 3차 방정식에서 어? 여기 2 있다. 왜 0이야? 제곱인 줄 알았어. 그렇지. 제곱이 없으니까 그때는 0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볼게. y'을 한번 구해보자. 문제 풀어보자. y'은 쌈 x제곱 플러스의 2야. 그럼 얘 꿀렁꿀렁해? 아니면 쉬었다가 어떻게 돼? 어떤 친구야 얘? 밋밋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그릴게요. 변곡점이 언제야? 0. 왜냐면 세근의 합도 0이니까 3띵 하면 0.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1,4에서 접선을 그었대. 한 요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마이너스 1,4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 그게 다시 여기서 만난대. 이제 우리는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자, 시그마 x라고 써버렸합시다. 세근의 합. 그게 얼마니까? 0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이란 건 접점이니까 무슨 근? 중근. 마일 네모. 한 개 0이 돼야 돼. 따라서 네모 얼마네? 2네. 그래서 2, y 값은 대입해야지. 2, 얼마냐? 19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방금 접점을 중근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납득이 됐으면 아까 여기서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3배 없어. 봐봐. 3참수의 굉장히 특이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아까 여기 변곡점이 있지. 아주 간단한 예시로 y는 x의 세제곱을 생각해봐. y는 x의 세제곱도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얘는 0을 무슨 중근으로 가죠? 3중근으로 갔지. 실제로 3차 함수에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뚫고 반대로 쓱 스며들면서 3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방금 중근은 2개로 센다며 그거 그대로 데리고 오면 변 더한 게 세근의 합이네. 그러니까 뭐 3배, 몇 배 외울 필요 없고 당연히 변이 세근의 합이라고. 그럼 다 일맥상통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앞으로 3차 함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관찰해야 될 거예요. 변곡점의 위치가 어디냐?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세근의 합이 얼마냐? 등등.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한 방에 갈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데 가르쳐 줘야겠지. 쉬었다가 예수하겠습니다.